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일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바로 소셜미디어 플랫폼 레딧입니다. 티커 심볼은 RDDT고요.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걸 다 꼼꼼하게 봤거든요. 실제 레딧 사용자분들이 나눈 토론 내용들, 그리고 가장 최근이죠.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 또 베일드 같은 투자은행 분석 보고서도 있었고, 위키피디아에 정리된 소셜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까지. 정말 살펴볼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레딧이라는 기업의 진짜 모습이 뭘까? 어떤 매력이 있고 또 성장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동시에 당연히 있겠죠. 위험 요인이라 우려되는 점들은 또 뭘까? 이걸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레딧이 그 특유의 커뮤니티 문화를 잘 지키면서 성공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레딧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우선 레딧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자료에 나온 위키피디아 정의를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용자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올리고 투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소셜 뉴스 토론 웹사이트더라고요. 서브레딧이라고 하죠. 주제별 커뮤니티, 이게 핵심이고요. 주신 자료 보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모인 L 스탁스라든지 아니면 10대들 이야기 나누는 L 티네이저즈 같은 그런 서브레딧들이 언급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통 소셜미디어를 분류할 때 페이스북처럼 관계 중심 네트워킹이 있고 또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같이 미디어 공유하는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레딧이나 쿼라, 디스코드처럼 토론이나 정보 공유에 특화된 포럼 형태가 있죠. 레딧은 이 중에서 특히 그 커뮤니티 기반 토론에 강점이 있는 플랫폼인 거죠. 시장 규모도 사실 엄청나잖아요. 위키피디아 보니까 2023년에 전 세계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거의 48억 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요. 와, 48억이요?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흥미로운 게 사용자 토론 자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세대별로 좀 선호하는 플랫폼이 달라지고 있다. 한 사용자분은 Z세대 다음 그 알파 세대들은 인스타그램보다는 디스코드, 틱톡, 그리고 레딧을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티네이저스 같은 서브레딧이 여전히 활발하다는 건 좀 젊은 세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 기반 플랫폼들이 어쩌면 다음 세대한테는 주요 소통 창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레딧이라는 회사는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 역시 주 수입원은 광고입니다. 다만 사용자 토론에서도 지적이 나왔듯이 다른 거대 플랫폼들, 페이스북 같은 곳에 비해서는 사용자 한 명당 벌어들이는 평균 수익이 있잖아요. ARPU. 그게 아직은 좀 낮다는 평가가 있어요. 아, ARPU가 낮다. 근데 그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사용자 가치를 돈으로 충분히 연결 못 시켰다면 앞으로 광고 효율을 높인다거나 하면 성장 여지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낮은 ARP가 역설적으로 보면 성장 잠재력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주목해야 할 수익원이 바로 데이터 라이센싱이에요. 사용자 토론에서 구글하고 연간 한 6천만 달러 규모로 데이터 판매 계약 맺었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이게 현재 광고 매출에 비하면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AI 시대잖아요. 레딧이 가진 그 방대한 사용자 생성 데이터의 가치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데이터 라이센싱.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레딧의 긍정적인 면, 그 불 케이스라고 하죠. 이걸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마침 최근에 나온 2025년 3분기 실적이 아주 괜찮았다고요? 여러분이 주신 그룹 포커스 기사 보면 네, 실적 보면 확실히 회사가 아주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우선 그 주당 순이익, 갭 EPS라고 하죠. 이게 0.80달러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0.28달러나 그냥 훌쩍 뛰어넘었어요. 매출 성장세는 더 놀랍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서 무려 68%나 늘었어요. 5억 8,500만 달러. 이것도 예상치보다 한 3,500만 달러 이상 높게 나온 거고요. 와, 68% 성장이라니 진짜 엄청나네요. 사용자 수도 계속 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일간 활성순 사용자, DAUQ라고 하는데요.
24시간 동안 레딧 웹사이트나 앱에 최소 한 번 들어온 고유 사용자 수, 이게 전년 대비 19% 늘어서 1억 1,600만 명을 기록했어요. 참고로 WAUQ는 지난 7일 기준이고요. 이런 핵심 사용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건 플랫폼이 계속 활발하다는 증거죠.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어요. 매출 총이익률이 91%에 달하고 순이익도 1억 6,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4분기 매출 전망치 역시 시장 기대보다 높게 나왔고요. 와, 실적 진짜 좋네요. 근데 이런 숫자 말고도 레딧만의 좀 독특한 강점 같은 게 사용자 토론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어떤 정보를 찾을 때 구글 검색창에 레딧이라고 같이 쳐서 검색한다거나 아예 레딧에서 먼저 찾아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몇 년 전에 올라온 글에서 뭐 PC 고장 문제 해결책을 찾았다 이런 경험담도 있던데 이걸 레딧이 그냥 커뮤니티가 아니라 뭔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창고 역할까지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요즘처럼 정보의 진위가 중요한 시대에 사용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또 검증한 정보들이 쌓여있는 레딧의 가치가 더 부각되는 거죠. 또 흥미로운 점은 트위터, 지금은 X죠. X랑 비교하는 내용이었어요. 한 사용자가 트위터는 점점 좀 특정 정치 성향으로 치우치고 자동화된 계정, 그 봇 문제도 심각해지면서 다양한 관점을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곳이 몇 안 남았는데 그게 레딧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물론 레딧 안에서도 편향성이나 특정 의견 쏠림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열린 토론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겠죠. 아까 잠깐 나온 AI 데이터 라이선싱 얘기도 좀 더 해볼까요? 그 구글하고 6천만 달러 계약. 이게 좀 작다고 느끼는 분도 있었지만 이게 시작일 뿐이다 이런 시각도 있었잖아요. 사용자 토론에서는 뭐 연간 AI 라이선스 수익이 2억 달러 이상 될 거다 이런 추정도 나왔는데 물론 뭐 근거가 명확하진 않다는 반론도 같이 나왔고요. 네, 그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사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학습시키려면 실제 대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레딧이 바로 그런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레딧 데이터의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광고 말고 새로운 핵심 수익원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월가의 시선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주신 자료 보니까 투자은행 베어드가 레딧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하긴 했는데 목표 주가를 177달러에서 240달러로 꽤 많이 올렸더라고요. HC 웨인라이트 앤드 코 여기도 매수 등급 유지하면서 목표가 올렸고요. 뭔가 시장의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올린다는 건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거나 성장성이 더 커질 거라는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들을 쭉 봤는데 당연히 동전의 양면처럼 우려되는 점들도 있겠죠. 이제 베어 케이스, 부정적인 면이나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좀 짚어볼 시간입니다. 사용자 경험 관련된 문제들이 우선 좀 보이더라고요. 사용자 토론에서 에스트로토핑이라는 말 나왔어요. 특정 집단이 막 여론 조작하려고 일반 사용자인 척 활동하는 거예요. 네. 그런 여론 조작 시도는 커뮤니티 기반 플랫폼에서는 정말 신뢰도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죠. 또 특정 서브레딧 안에서 토론이 막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단편적인 정보만 오가는 경향? 아니면 뭐 특정 의견에 대해서 이유 없이 비추천, 다운보트가 막 쏟아진다거나 사용자가 차단되는 이런 문제들도 사용자 경험을 좀 안 좋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고요. 그리고 광고가 늘어나는 것 자체에 대한 반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수익 늘리는 거랑 사용자 만족도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레딧한테는 정말 큰 숙제일 겁니다. 아, 그리고 보시나 AI가 만든 컨텐츠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도 지적됐어요. 이게 좀 역설적인데 챗 GPT 같은 AI가 레딧 데이터를 학습하는 건 좋은데 반대로 AI가 생성한 좀 무미건조한 답변들이 레딧 피드를 막 채우게 되면 사용자들이 느끼는 레딧만의 매력? 그 진솔한 토론 문화 같은 게 좀 희석될 수 있다. 이런 우려죠. 그렇죠. 플랫폼 자체의 우령 리스크도 생각해야 합니다. 위키피디아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소셜미디어 시장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해요. 레드오션이죠. 뭐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디스코드 막강한 경쟁자들이 계속 사용자의 시간과 관심을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용자 생성 콘텐츠, UGC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델은 필연적으로 콘텐츠 품질 관리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뭐 부적절하거나 유해한 콘텐츠, 가짜뉴스 같은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걸러낼 거냐, 이 문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키피디아에서도 레딧의 콘텐츠 중재, 모더레이션 시스템의 한계나 뭐 검열 논란, 극단주의 그룹 활동, 허위 정보 유포 사례 같은 게 언급된 바가 있고요. 정치적인 문제도 좀 빼놓을 수 없겠죠. 사용자 토론에서는 X, 트위터보다는 덜 편향됐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 어떤 소셜미디어든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거나 여론 조작 도구가 될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위키피디아에서도 소셜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주가 변동성하고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 문제입니다. 사용자 토론 보면 레딧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완전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최고 282달러까지 갔다가 확 떨어지기도 했고요. 일부 사용자분들은 뭐 100달러 근처나 그 아래에서 저점 매수 성공했다면서 장기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셨지만 동시에 현재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나 이익에 비해서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그 주가 수익 비율 PER이죠. 이게 너무 높거나 마이너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PER이 높다는 건 그러니까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좀 비싸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요. 보통 이 수치가 높으면 시장이 그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동시에 고평가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지표죠. 한 사용자는 애널리스트들의 향후 이익 추정치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니까 2026년 말에는 선행 PER이 한 20에서 22배, 2027년 말에는 10에서 15배 수준으로 점차 좀 안정화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것도 뭐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요. 더 넓게 보면 소셜미디어 산업 전체가 가진 문제들도 레딧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위키피디아 자료에 잘 나와 있듯이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쓰는지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은 계속 있고요. 플랫폼의 중독성 문제나 뭐 정신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거나 특히 청소년 보호 문제, 이것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이나 디지털 시장법 DMA처럼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대표적이고요. 미국 안에서도 섹션 230 개정론이나 뭐 플로리다, 호주 이런 곳에서 미성년자 이용 제한이나 연령 확인 강화하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은 다 레딧 같은 플랫폼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죠. 자, 지금까지 레딧을 둘러싼 긍정적인 면 또 우려되는 점들 이걸 다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면 좀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제 생각에는 충성도 높은 사용자 기반이랑 최근의 강력한 성장 모멘텀, 아까 본 3분기 실적이나 사용자들의 긍정 평가 같은 확실한 엔진은 있는데 동시에 소셜미디어 기업이라면 누구나 겪는 그런 성정통, 예를 들면 콘텐츠 관리 문제, 경쟁 심화, 또 수익화 압박이랑 사용자 경험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거, 밸류에이션 부담 같은 거요. 이런 걸 좀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모습 같아요. 아주 정확한 요약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곳곳에서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계속 부딪히고 있었죠. 광고랑 AI 데이터 라이센싱이라는 이 쌍끌이 성장 엔진을 막 가동하려는 야심찬 계획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진정성 있는 정보 공유와 토론. 레딧만의 이 색깔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불안감도 같이 있는 거죠.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성장성을 믿고 저점 매수다 외치는 낙관론이랑 아니면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플랫폼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네요. 레딧은 과연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특히 아까 사용자 토론에서 계속 나왔던 그 여론 조작, 에스트로타핑이나 본 문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고 플랫폼의 신뢰도를 지켜나가느냐, 이게 앞으로 성패를 가를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신뢰도가 만약에 무너지면 아까 말씀하신 Reddit answer first라고 외치던 그 강력한 무기가 그냥 순식간에 녹슬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정보 검색 방식의 변화에 대한 건데요. 사람들이 점점 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구글 같은 그냥 검색 엔진 대신에 레딧처럼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이나 지식이 녹아있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먼저 찾는 경향이 강해진다면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레딧의 기업 가치, 그리고 인터넷 생태계 안에서 레딧의 전략적 중요성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좀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정말 귀중한 자료들 덕분에 레딧, RDDT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이나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알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 분석 시간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또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